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부회계감사론 제2장 창업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유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제2장 사업 또는 창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본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정부는 정부 사업, 민간 부분은 민간 사업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숫자로 정리해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경영학과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우리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이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을 다루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이 필요하고 알아두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학을 배운다는 것이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이 곧 뭐 공무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졸업하고 실제 공직에 가는 분들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민간 부분에 창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스타트업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스타트업하는 거죠. 창업이란 무엇인가? 표준 대국어사전에 보면은 나라나 왕조 따위를 세우는 것도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업 그럴 때는 사업, 이제는 뭐 나라를 세우거나 왕조를 세울 일은 없고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고, 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표준 대국어사전이나 고려대 한국 고려대 한국어사전이겠죠.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인 경제활동, 이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스타트업은 영어로 이제 창업은 스타트업인데 a small business that has just been started, 이거를 창업이라고 하고, 비즈니스는 the activity of buy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 이제 공공경제론 시간에도 했지만 goods and service, 재화와 용역을 사거나 팔거나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것은 아이템을 잘 잡아서 사고 팔기를 잘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업인데 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하는데 type of business가 되겠어요. 직업이나 영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것은 통계청 분류가 있고 다음 장에 나오는 국세청 분류가 있는데, 통계청은 산업활동을 좀 정리하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5자리의 업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가지고, 대분류로는 가장 큰 분류로는 21개 산업이 있고, 세세분류로 가면 1200개 정도의 산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분류에는 A부터 U까지 나가는데 A 분류에는 농업, 임업, 업, 소위 1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A에 들어가고요. 제조업은 C에 들어가고, U로 마지막에 나오는 국제 및 외국 기관을 U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중분류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01서부터 들어가는데 01이면 농업, 02면 임업 이렇게 돼요. 10이면 식료품 제조업, 11이면 음료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분류는 230개 정도 되는데 농업 중에서 011 그러면 작물 재배업, 012 그러면 축산업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세분류로 들어가면 여기는 500개 정도 되는데 이 작물 재배업도 다시 나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 보면 폴더를 C에서 열고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갈 때마다 번호 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그렇죠? 벼농사 이런 것들은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사육업은 0121, 도축업은 1011 이렇게 나갑니다. 세세분류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다시 한번 나뉘어지는 거죠. 곡물 및 기타 식물작물 재배업 요것만 분류해 가지고는 01110 이렇게. 젖소사육업은 소 중에서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젖소사육업은 또 세 분류 나가서 01211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통계청 분류고, 말씀드린 거 국세청은 그 통계보다는 세금을 걷는데 편리한 업종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이 5자리인데 비해서 국세청은 6자리를 활용해서 합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반영은 하되 이제 국세청에 적합한 6자리로 하는데 비슷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하는데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대분류나 중분류, 소분류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세분류로 가면 하나 자리가 더 늘어나서 곡물 및 식량,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011, 0000, 또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는 011, 00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업종분류 코드. 그래서 업종분류 코드는 통계청 코드가 있고 국세청 코드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창업을 한다 하시면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떠서 치우겠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업종인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업종인가, 나는 좋아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아이템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 분석이라든가 상권 분석, 마켓 리서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은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업종의 경쟁자는 누구이며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들 중요합니다. 커피숍이 바로 옆집에 있는데 내 커피숍을 낸다고 하면은 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특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래성, 성장성이 있는 업종인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이때만큼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진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빚을 내야 되는가, 빚을 내면 누구한테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종을 그냥 뭐 시장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도 이거인데,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 정부 규제가 심한 업종인지 아닌지, 어떠한 정부 규제가 미치는 업종인지, 그죠?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인지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정부 규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특히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가족, 운명 공동체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들의 찬성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창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업종인가,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고, 기타 내가 좋아하는 건지, 가능하면 알고 있고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기타 뭐 창업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한 다른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창업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만약에 한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계획, 플래닝,
우리 행정학도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책학 배울 때도 플래닝이 제일 중요하고 일을 시작할 때 플래닝,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건 뭐냐? 창업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사업의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핵심 내용으로 무엇이 이렇게 한 6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더 높은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들다면 원가는 예를 들면 2,000원 들여서 7,0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그릇 팔 때마다 5,000원 하는 것이죠. 그럼 원재료는 어디가 싸며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재료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한남대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며 짜장면에는 어떤 걸 들어간 걸 좋아하며 짬뽕에는 해물 짬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소고기 짬뽕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를 벌 것이다 하는 솔루션,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정답, 솔루션을, 해결책을 한번 정확하게 프로그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려보는 것을 사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사업체 명칭, 창업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범위, 즉 아이템, 고객, 문제점,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것이 몇 개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지 주로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어져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는 어떤지 공급자는 어떤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SWOT 분석이라고 여러분들 뭐 다른 시간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S는 Strength, W는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그렇죠?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스와트 분석인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스와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조사, 스와트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플랜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및 사무실 확보 계획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시작할 때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충실히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추정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1년 동안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를 벌어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생길 것인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장소, 그쪽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매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남대학교 앞에 식당 하나를 낸다고 그랬을 때 일단은 가서 점포를 둘러봐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질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정도 돈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에 있는 점포를 구입하거나 또는 임대해야 되죠. 대부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로 하게 되죠. 이 점포를 구입이나 임대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권리금, 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갑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될 때,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집주인에게 줘야 되겠죠. 이걸 바닥권리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러나 기존 영업자가 있는 거를 받아서 할 때는 그 영업에 대한 권리라든가 시설 권리라고 하는 거는 기존 업자가 인테리어도 새로 해놓고 뭐 이런 냉장고도 들여놓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승계받을 때 주는 돈이 시설 권리, 바닥 권리, 영업 권리 그러는데 보통은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이 권리금이 옛날에는 전혀 보호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 법이 나름대로 좀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도 사실은 권리금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권리금을 전 사업자 또는 주인에게 권리금을 줬지만 내가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나보다 뒤에 사업을 할 사람한테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영업을 성공시키면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내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 권리금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포 임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디파짓을 내게 되는데 일종의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월세도 따로 나가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나가야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거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직거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임대나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장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돼 있는 것을 받으면 시설 권리금으로 주고 받으면 되는데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야 되죠. 내부 내장 공사와 외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통신은 어떤지, 음향은 어떤지 이런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이런 인테리어 할 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 규제가 다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제는 어떤지, 소방 관련된 규제는 어떤지 이에 맞춘 내부 및 외부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공간에 시설과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탁자도 식당을 한다면 탁자, 의자, 그리고 컴퓨터, 사무용 기기로 계산대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정수기도 도입해야 되고 주방 기계도 졸업해야 되고 설비,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용품, 각종 비품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시작하려면 광고하고 판촉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판촉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기념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개점할 때 이벤트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창업 이전에 소요 비용을 이것을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정확하게 이때만큼은 냉철하게 쿨헤드 차갑게 차갑게 추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잘못 쓰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빚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심각하게 냉정하게 쿨헤드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정부 관련 업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냥 뭐 내가 이 공간 마련했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우리 국가 아래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면 이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업종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면세인지 이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3일에서 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한다면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근처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4번 아까 저기 건물 임대했잖아요. 그것을 제출하고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 더 다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하신다고 볼 때는 이걸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 개인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설립해서 이 사업자 번호를 받고 이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이익은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법인 이름으로 사업체가 되고 주인이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인 소득이 되고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 법인으로 사업체가 커지면 법인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로 전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세금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이렇게 내고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법인세 차이가 종합소득세냐 법인세냐 이런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즉 매출액의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10% 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자기 이익의 10%가 아니고 매출액의 10%를 내기 때문에 그 원가 있잖아요. 원가 부분은 원재료 구입비는 세금 계산서를 차곡차곡 모아서 내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원가가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만 원 수리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원가에 해당하는 8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실제 소득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장사가 끝나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전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율 전체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할 때 소득세율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밖에 안 되고요. 4,600만 원까지는 15%, 1억 5천까지 8,800만 원 넘으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억 원을 초과하면 4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4대 보험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이 이제 법인의 과세 표준으로 이게 뭐 당기순이익 그대로 법인의 소득은 아니고 이게 이제 세무회계를 통해서 법인세를 낼 과표가 되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2억 이하일 때는 10% 그리고 중간에 쭉 가다가 3천억 이상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데 큰 돈을 벌잖아요. 이럴 때는 25% 최고세율이 25%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은 42%고요. 법인세율은 25%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남대학교 앞에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음식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음식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음식점이라는 용어보다는 식품적계업, 이게 음식점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식품적계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음식점에도 여러 가지 종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휴게소 음식점, 편의점 내죠, 패스트푸드, 분식점 이런 것들은 음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상당히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이것이 일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규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러분들이 단란주점 하면 뭐 다 이렇게 이상한 데로 생각해요. 단란주점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착한 데예요. 주류 판매 목적으로 노래만 허용된 노래방이 단란주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래방이. 그러면 도우미까지 오는 유흥 종사자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은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 종사자가 올 수 있는 것은 유흥주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업종이냐 신고제냐 등록제냐 허가제냐 면허제냐 이런 전문적인 행정법적 용어들이 따르게 됩니다. 자유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 자동차 대리점, 꽃집과 같이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자 등록은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미용실은 신고제예요. 사업자 등록하고 국세청에 가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대덕부에 가서 영업신고하면 할 수 있는 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노래방, PC방, 독서실, 약국 이거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내주고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안 해주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라고 등록과 허가제는 다른 게 허가제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량이라고 하죠. 병원, 주유소,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런 것들은 허가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자체에 가서 영업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시, 군, 구 식품영업신고부서에 가서 부서명은 조금씩 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통상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신고증, 영업신고증이 교부가 되고 모든 음식점에 가보면 영업신고증 이렇게 걸어놓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자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업종에 따라서 업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산법인의 재단법인,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서 사업자를 시작할 수 있고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조합들도 있습니다. 즉 종친의 무슨 조합 이런 거 뭐 법인화된 조합도 있지만 법인이 아닌 조합들도 있거든요. 이게 법인격이 없는 종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기보다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격이 없는 이런 단체들 중에 비영리 NPO라고 그러죠.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따라서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간이과세는 굉장히 매출이 적은 그런 영업체, 영업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냥 자세하게 세금계산서 보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때려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도록 하는 업종을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4,800원의 아주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가액 10%를 세금으로, 즉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데 반면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두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간이과세,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과세 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도 유리하고 이때 회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때는 특별한 회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 이 밑에 있는 부가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를 사업자 번호를 찾아봤더니 306-8200-490 그래서 그 업체의 유형에 따라서 그 중간에 8이냐 80이냐 8일이냐 이런 것들이 붙는데 한남대학교는 306-82 중간에 82가 붙는 그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는 영업장을 갖춰야 되고, 그죠? 손님들 와서 앉는 곳을 영업장이라고 그래요.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요. 영업신고증 발부 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면 대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등이 발급됩니다. 물론 이 사업자 등록은 말씀드린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3에서 7일 이내에 교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그 행정 규제가 있으면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또는 실제 비즈니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면서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 남은 사실 날이 많은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plan his course. 실제 여러분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고 실제 실행을 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성경을 읽고 저에게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2장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 3장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미리 예습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